반갑습니다. 저는 하이퍼포먼스 코치 함현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짧은 스트레칭과 명상을 같이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한 3분 정도 걸렸거든요. 이렇게 3분 정도 짧게 스트레칭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지쳤던 그 에너지가 다시 안에서 살아나오고 집중력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아니면 어떤 업무를 바꿀 때, 아니면 뭔가 집중해서 계획을 할 때 지금 이 느꼈던 기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런 마음 상태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실천하고 있고요. 처음에 습관을 들일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하루 중에 중간중간 짧게 휴식하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활동을 하면은 집중력이 계속 지속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산력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AI 시대에 맞아서 제가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더 극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뭔가 너무 많은 게 바뀌고 있어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뭐 자꾸 나온다 그러고 바뀌고 은행에 업무하는 것도 달라지고 있고 정신이 없으시죠? 배워야 될 것들 너무 많아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답답하고 그래서 막 점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의외로 복잡한 문제는 심플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통제할 수가 없지만 그 문제를 푸는 나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바꿀까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바꾸면서 하이퍼포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하이퍼포머가 뭔가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필요한 마인드셋 중에서 3가지 프레임 전환 3가지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팁 3가지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성과 코치이기 이전에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20년 전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주도해 나가는 기술을 일찍부터 접하게 되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살았는데요. 그럼 저도 한 5, 6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가 한참 대두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너무나 연구 기술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계속 논문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서 연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벅차게 느껴졌는데, 여기서 이제 또 AI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로봇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너무 숨이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역량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제가 이미 번아웃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승부를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반밖에 일을 안 하면서 똑같은 성과를 내려고 그 이상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너무 많은 고민들이 한꺼번에 솟아나다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깜깜한 암호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끔
이렇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삶을 그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더 중요한 역량이 바로 셀프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이 퍼포먼스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뭐가 하이 퍼포먼스일까요? 네, 탁월성. 맞습니다. 저도 하이 퍼포먼스가 제가 하는 이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갈아 넣었다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는데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하이 퍼포먼스를 바라보면요, 저처럼 하는 게 아니었고 제 자신의 건강, 웰빙을 챙기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챙기면서 잘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 퍼포머가 아니었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하이 퍼포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굉장히 큰 부를 쌓았지만 건강이 안 좋거나 가족들과의 불화가 많아서 행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하이 퍼포머라고 사실은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미미해 있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이 퍼포머가 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두 분이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요, 이 두 분이 하이 퍼포머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납득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예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성과를 내고 계셨죠, 오랫동안. 그리고 좋은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계시고요. 건강관리도 둘째라고 하면 서로의 정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각각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후배를 양성하는데 사회 취약층에 돕는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 자기의 그런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도들을 용기 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본받고 싶지 않나요? 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이런 하이 퍼포먼스를 잘 내고 있는 분들을 연구를 해서 그분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 어떻게 개인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를 수 있을지, 그 중요한 변수가 무엇일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가지 공통점이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명확성, 영향력, 생산성, 용기, 에너지, 이 5가지 영역에서 자기가 어느 상태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걸 굉장히 잘 알고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가면서 점점점 자신도 같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고, 나는 어떤 걸 즐거워하고 어떻게 할 때 더 내 안에 있는 걸 잘 꺼집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사회에 남기고 싶은 영향력, 우리 가족에 가지고 싶은 영향력, 이런 영향력들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 영향력을 또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영향력을 나누기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요. 활동을 하면서 점점점 키워가겠습니다. 그 와중에 생산성도 같이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고민들 했었고, 자기가 안 해본 것도 용기 내서 시도하는 노력을 계속 하셨죠.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몸과
정신, 그리고 내 감정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내가 좋은 에너지를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각각의 영역을 하나씩 하나씩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하이 퍼포먼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S는 하나씩 집중하면서 높이려고 하는 과정에 나선형 성장을 하면서 여기 우측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하이 퍼포머들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AI 시대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조금 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이런 하이 퍼포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시대를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기야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는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내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동안 내가 잘하는 거 있었지만 참고 살아오셨던 분도 있고요. 뭔가 하던 일을 바꿔보고 싶은 분도 있고요. 예전에 집안이 어려워서 꿈이 있었지만 못 해본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다 키워놓고 나는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그 새로운 리더들을 양성한다든지 하는 뭔가 좋은 나눔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새로운 또 목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레벨이 어디 있던 간에 거기서 조금 더 높은, 더 나은 나의 모습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뭔가를 새로 배우고 활용을 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기회를 선택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딱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하면은 저는 명확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명확성을 키우는 과정 안에서 영향력도 길러지고요, 생산성도 올라가고 용기 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 관리도 되고, 이 명확성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노력을 해도 내 삶이 많이 좋아지고 뭔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이 퍼포먼스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질문입니다. 생각 방식인데요. 첫 번째, 내 안에 나를 함께 짓는 생각은 무엇일까? 나 스스로 가둬놓고 있는 틀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늘 하던 결정을 자동적으로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때 가졌던 생각과 그런 신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같이 이렇게 쌓여가고요. 그때 이렇게 그런 반복되다 보면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내리는 판단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경험을 떠올릴 때 그 감정이 너무 굉장히 강력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설레었을 때 하는 행동과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었을 때 행동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런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행동들이 모이면서 전혀 다른 삶의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생각 방식을 유지하다 보면 이 자동적인 반응을 하다가 보면 삶이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안 되는 게 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말고 스마트하게 조금 다르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거 정말일까? 진짜? 그럼 평생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말씀드립니다. 제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내성적이었고요. 너무 낯을 많이 가려서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학창 시절에 발표할 때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발표만 하라 그러면 도망다니고 계속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넘기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특히 이제 박사를 따고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구나. 너무 나 스스로 기회를 잡고 차단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걸 계속 그 감정이 안 좋은 감정들을 반복하면서 제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나도 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명료하게 이렇게 내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남들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했던 게 스피치 강의를 들었습니다. 1년 정도 들었어요. 들었고 북클럽을 하면서 리더로서 안에 자기계발서를 같이 읽고 나누면서 제 안에 있는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즉석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답하는 연습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그런 무대를 자꾸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했었던 나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거는 못해 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저를 가둬뒀던 그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조금씩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런 기회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꿈꾸던 이 중간에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했던 명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떠한 문제도 그 문제를 발생시킨 수준의 사고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알고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요. 저는 항상 그거를 제가 하는 연구에서만 적용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개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정말일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브로셔 17페이지에 보면은 이 질문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한계짓고 있는 그런 생각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고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꿀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철저하게 가두는 것도 아닌데요. 내가 만든 어떤 장막에 가려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지금 잠깐 돌아보시면서 짧게 키워드라도 적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애가 너무 어려서, 너무 힘들어요. 네, 이 나이에 이제 배워가지고 뭐 해? 네. 영어를 너무 못해서 그거는 안 돼. 네,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수학, 계산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이거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네, 배우는 그 자체가 즐거워도 되지 않을까요? 배우고 나면 달라질 수 있는 뭔가가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하고 있다면 그런데 나 자꾸 끌려서 계속 또 돌아가요.
이거 배워서 뭐 하겠어 하면서 또 자꾸 들락거리고 그런 거 있으시다면 한번 배워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를 요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세팅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지지해 줄 것인가.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 근데 그거를 나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는 만큼 나도 더 성장할 수 있다. 자, 난 이미 늦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보고 있고요. 최근에 유엔이 연령 구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아까 저기 앉아서 봤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청년입니다. 네, 중년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겉보기로는 다 청년이신 것 같고 네, 내가 청년인데 새로운 거 뭐 재미난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반에 같이 만났던 60대이신 소머즈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께서 그때 이제 코로나로 갑자기 이제 장사도 못하게 되고 영어 공부나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기초 영어 수업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 깃발 부대 말고 단체로 여행 다니는 그 관광하는 거 말고 어디 해외에 가가지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고 그러려니까 영어를 좀 알아야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할 것도 없고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영어 공부와 함께 엄청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숙제를 일주일에 10문장씩 외워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 종일 해서 10문장을 외워가지고 인스타그램을 겨우 배워가지고 하나 영상을 탁 올렸어요. 이게 첫 영상입니다. 너무 안 외워져서 집에 있는 애기들 인형 가지고 와서 인형극을 하면서 외우셨대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시작을 같이 했었고요. 3년 후에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영어 숙제 올린다고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무슨 셔플 댄스인가 뭔가 하는 게 자꾸 뜨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거 운동도 되고 한번 따라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계속 연습을 보면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재밌어가지고 영상을 몇 개 찍어서 올렸더니 어떻게 그 나이에 그걸 하세요? 이러면서 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셔플 댄스 커뮤니티를 가입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셔플 댄스 강사로 활동을 하시고요. 최근에 이 놀라운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놀라워서 방송국에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공중파에도 나오시고요. 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시니어 모델 수업을 한번 신청해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남는 건 시간이고 열심히 연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패션쇼까지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그 도전을 했던 그 시작이었던 꿈을 이루셨습니다. 노마드허라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젊은 외국인들과 같이 여행하고 모임을 하면서 영어로 대화하고 이분 표정 보이시나요? 너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강의에서 좀 써도 될까요? 예로 좀 들고 싶은데 그랬더니 얼마든지 쓰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때 영어 공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는지 정말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있는 걸 모르고 될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나도 조금 한번 시도해볼까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를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이분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 혼자 하려니까 안 돼서 영어 수업을 하나 신청해서 같이 맨날 매일 줌에서 만나서 영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힘든데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늘게 되고, 그게 또 재밌어서 진짜 조금씩 이러다 보면은 그래도 나가가지고 밥이라도 주문은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약간씩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 이 방법 세 가지를 다 찾았을 때 자기도 모르는 그런 변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걸 해야 될지, 뭘 하고 싶을지 목적은 알고, 그리고 그 방법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저하면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한다고 되겠어? 그리고 하다가 조금 힘들면 주저앉는 게 역시 안 되나 봐. 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나는 나를 위해서 어떤 지지를 해줄 것인가. 나 혼자서 그거를 못하겠으면 내가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응원과 그런 힘을 받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찾아보는 것.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사실 코칭을 접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저는 너무 경험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 지식도 전혀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은퇴하고 나서 코칭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딴짓을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 생각보다 안에서 자기개발에 관련돼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열심히 배우고 하면은 꽤 괜찮은 코치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 여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게 있지 않으실까요? 네. 자, 저기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가 보이시나요? 저 뒤에 저기 하얀 옷 넥타이 하고 계신 분 보이시나요? 네. 네. 고양이. 네, 고양이 보이시죠? 자, 근데 내가 사실은 고양이가 아니고 아기 사자였으면 어떨까요? 나는 평생 내가 사자인 줄도 모르고 나는 불가능해라고 살았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고양이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 아기 사자라고 보고 계세요? 라이언 킹. 네. 네, 그렇게 내가 스스로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라도 나 새끼 사자야, 아기 사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응원을 해주고 스스로 지지해주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몇 년 후에는 내가 조금 더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번 나눠봅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뭔가를 시도를 가려고 할 때마다 꼭 찾아오는 게 있어요. 역경.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역량이 요구됩니다. 그때 기억했으면 하는 게 바로 모든 것은 배울 수 있다. 뭔가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됐는데 나 사업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몰라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다못해 성격까지도 모두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감 기르는 것. 자신감 어떻게 기르는지 배울 수 있나요? Yes. 카리스마. 나 카리스마 있어지고 싶어요. 이거 노력하고 배우면 길러지는 거 아닐까요? 네, 배울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결정력을 있게 할 수 있는 것. 통찰력이 있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배우고 노력하면 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20시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열구교가에서 나왔는데요.
완전 왕초보도 20시간만 투자를 하면 초보 단계는 간다. 어떤 상태이든 간에 20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북클럽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돌아봤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2시간씩 북클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10달을 했어요. 딱 20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역 10개월을 그렇게 앞에서 북클럽 하는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용기 내서 다른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20시간, 챗 GPT 배울 때도 20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몇 시간 들었고요. 혼자 따라서 천천히 하면서 실습해보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면서 여기저기 막 사용해보면서 가지고 노는 시간을 10시간 더 가졌습니다. 20시간을 투자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챗 GPT를 활용해서 세미나도 준비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육아에서도 쓰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번에 20시간을 내서 뭘 배우고 싶을까? 한 번에 하나씩만 정해보시고 그 20시간을 뭘로 채워볼까? 작게 쪼개서 이거를 배우고 나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100페이지 책을 쓴다고 했는데요. 그것처럼 아니면 여기 저기 첫 번째 한도연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주 월요일에 그 미술가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20시간을 내는 게 힘드시면 내가 그렇게 매주 한 번씩 하시면 5, 6개월이면 20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내가 많이 바쁘고 일도 있어서 힘드시다면 기간이 조금 늘려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나씩 하시면 뭐라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걸 할 때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조금 더 그 변화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하는 혼잣말을 바꾸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낯을 가려서요. 이런 말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계속 학원처럼 저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 혼잣말을 바꿔보고 새로운 질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자신감이 생길까? 어떻게 연습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뭘 배워보면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프로세스도 같이 상상해보고 내가 하고 있다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바뀐 내 모습도 상상을 해보지만 그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까? 너무너무 바쁜데 강의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운전하면서 혼자 연습해야겠다. 운전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제 모습도 상상해봤고요. 그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과 더불어 이왕이면 혼자서 내 의지력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식물이 있어도요. 비옥한 땅에 심으면 훨씬 더 튼튼하게 잘 자라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비옥한 땅은 무엇일까? 그걸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시작하셨고요. 맞죠? 두 분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코치들 교육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분들과 서로 코칭을 해주면서 연습을 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글로벌 무슨 기업의 회장님 그분을 코칭하게 되고 덜덜덜 떨면서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제가 내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분들 할 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또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깨달아가면서 저를 성장시킬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환경도 중요한데요. 주위에서 자꾸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하는 말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이게 거리를 두는 거 이런 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환경 설정입니다. 네. 그 부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해야지 바꿀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환경 설정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하고 싶긴 했는데 불가능해 보여서 망설여졌던 거 있으신가요? 이걸 위해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막연히 책 쓰고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저기 두 번째 이윤희 간사님한테 연락해야겠다 그런 생각 드셨나요? 그런 거 아니면 이거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아까 소머즈님께서는 그렇게 영어 공부를 초보들끼리 모여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매일 줌에서 만나서 그냥 영어 문장 따라 읽기라도 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혼자 그렇게 하니까 혼자는 못할까 그래도 웃고 하면서 하게 되더라. 이런 방법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0초 시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떠오른 거 7년 지나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짧게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워크시트 17페이지, 브로셔 17페이지에 한번 적어주세요. 네. 다 쓰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자, 나 스스로를 가두는 생각이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생각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걸 깨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어떤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찾아주세요. 그렇게 계속 고민해 보면서 점점점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모든 것은 배울 수 있는 스킬이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뭔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속해서 아까 하이퍼포먼스에 잠깐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한 팁을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자,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명확성이 부족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동기가 부족해서 동기부여가 안 돼서 잘 안 된다, 시작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명확성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동기부여라는 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이것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이걸 왜 해야 될까? 나만의 이유, 나의 why,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남들 하니까 나도 그냥 해야 되나?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이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 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사람들이 막막하면 시작을 못합니다. 그 막막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잘게 쪼개서 아까 20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20시간에 뭘로 채워볼까? 그 20시간에 뭘 공부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작게 큰 목표에서 내려와서 쪼개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가려는 방향이 뭐고 그 모든 단계를 정확히 그릴 수 없더라도 내 첫 단계는 내가 정해보는 것. 그래서 그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 목적지를 목표를 정하고 그 작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에너지 관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꾸 더 열정이 살아나게 되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표는요. 세 번째 질문은 3년 후에 여러분이 그러면 꿈꾸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왜 나는 이걸 하고 싶은가? 이걸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거나 멈춰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그 스몰 스텝에도 해당되는 거고요. 멈춰야 되는 것은 주로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활동일 때가 많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되나요? 넘어가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 막혔던 거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요, 사실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사실 10%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기 개발 강연을 듣겠다고 오늘 이 바쁜 5월 첫 주말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시고요. 스스로 잘했다, 대단하다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내 목표를 꿈을 적는 사람은 3%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조금씩 쓰셨는데요. 그거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미 3%에 해당되십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팁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또 하버드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내가 쓴 목표를, 꿈을 이틀에 한 번씩 보기만 해도 성공 확률이 600%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팁은 내 목표를 글로 써보자 합니다. 글로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다 보면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아니면 그거 계속 쓰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 쓰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진짜 내 것이다 쓰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것들이 아이디어가 넘쳐나기 시작하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시도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목표를 자꾸 쓰다 보면은 실행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셀프 피드백을 습관화하자는 건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체크리스트처럼 그냥 체크하는 것만 말고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성장 과정을 내가 점점점 디자인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다움이라는 것도 같이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영할 때 어떤 80%의 그런 결과가 20%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자기 개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배우겠다라고 한다든지 시도해 본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찾고 거기에 내 시간의 20%를 써보는 것만 해도요.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20%를 점점점 늘려가면서 40%, 60% 이러다가 커리어 전환까지 다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20%가 무엇인가를 피드백하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늘려가고요. 그 다음에는 그 20% 활동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새로 배운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는 측면인데요. 제가 이렇게 북클럽하고 하면서 새로운 캔바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를 제가 논문 쓸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PPT를 훨씬 더 빨리 만들고요. 발표할 때도 훨씬 더 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영상 편집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영상으로 찍어서 만들어 놨더니 애들 트레이닝 시키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애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결과가 반복 실험을 하는 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논문에서도 점점 AI 이렇게 바뀌면서 예전에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실험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내야 되는 경우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과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을 정말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걸 했을 때
그걸 재밌고 그 자체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일과 한 번 더 연결해주는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거기서 또 다른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기 LA까지 오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10시간 45분 정도 걸리고요. 이 파랗게 표현된 게 이 항공 루트인데요. 항공 노선인데요. 비행기가 실제로 이 항공 노선에 따라서 그대로 날아가는 경우는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기류 그런 세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95%는 거기서 살짝씩 벗어나 있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미세 조정을 하면서 그 방향을 맞춰서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장소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셀프 피드백도 그 미세 조정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할 때 그 단계마다 조금 더 명확성을 높여나가기,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글로 쓰면서 자꾸 아이디어 내고 어떻게 할 때 더 즐겁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확장시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피드백을 습관화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그것도 발견해 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치지 않고 정말 더 즐겁게 나아가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나만의 잠재력을 자꾸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제 강의가 AI 시대라고 해서 뭔가 막연하게 두려움, 조바심이 느껴졌다면 조금 더 뭔가 설렘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꿈과 열정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망설이는 게 있었으면 조금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거 했었지 하고 가끔 다시 생각나는 그런 질문들이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